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 진행한 지 20회 되는 회차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라이브 방송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다상교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상에 대한 이해. 보통 이제 우리가 다상이라고 하면 삼상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삼상도 아니고 육상도 있고 12상도 있고 뭐 그 많아요. 상수가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육상보다는 삼상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상보다는 삼상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삼상교류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단상교류하고 다상교류하고의 차이점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단상교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발전기가 되는 건 우리가 알겠죠. 발전기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요게 이제 권선이 되는 거죠. 교류발전기, 직류발전기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가 될 겁니다. 발전기에서 자극이 있고, 거기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회전자가 있죠. 전기자가 있는 겁니다. 전기자. 이 전기자가 있고, 거기에 전기자 안에 권선이 들어가죠. 권선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코일입니다. 둥그렇게 감겨 있는 거죠. 이렇게 감겨 있는 건데, 거기에 여기가 전류가 나오는 방향, 여기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권선이 하나만 있다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단상교류라고 합니다. 단상. 그런데 이제 얘가 삼상교류가 되든지 육상교류가 되든지 했을 때 이 전체가 360도잖아요. 이 원의 한 바퀴가 360도니까 이것을 3등분을 해가지고 권선을 감는 거예요. 그럼 3등분을 하게 되면 몇 도가 되죠? 120도가 되죠. 그래서 얘하고 120도 위상차가 있는 부분에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나오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일 때 이 각도가 얼마가 돼요? 120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권선을 하나 더 감고 또 하나 더 감죠. 한 번 더 감아요. 이렇게 다시 120도가 되는 위상이 나타나는 그 부분에다가 또 권선을 하나 더 감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도 되겠죠. 그래서 발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삼상 발전기라고 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발전기는 단상 발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삼상 발전기를 실질적으로 쓰죠.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는 대부분 삼상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120도 위상차를 두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기전력도 지금처럼 120도 위상차가 되어지면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이 되었던 기전력은 이거잖아요. 얘는 0도에서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얘가 단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면 거기에 120도 늦게,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20도죠. 120도 늦게 여기서 시작하는 이러한 기전력도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A, 여기는 B. 그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120도 늦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기전력 있겠죠? 그게 C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위상차를 120도 두니까 전기적으로 위상이 120도씩 차이가 나는 기전력 3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삼상교류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값을 VM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VA의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이 표현은 VM에다가 사인의 오메가 t가 그대로 가겠죠? 그러면서 0도입니다. 그냥 가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VM의 사인의 오메가 t인데 그 오메가 t보다 어떻게 되죠?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t보다 위상이. 오메가 t보다 위상이 120도 늦죠. 이렇게 마이너스 120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C는 어떻게 되죠? VM의 사인의 오메가 t인데 그거보다 얼마 늦어요? 기준보다 120, 120 두 번 늦으니까
240 넣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세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얘 세 개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세 개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개를 다 합치면.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세 개를 합치면 그 값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이 순간 세 개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여기는 여기하고 요거 두 개 합친 거하고 요거하고 서로 반대 방향이 가해져서 어느 순간이든 간에 이 세 기전력의 합은 0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든 간에. 걔가 여기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뭐 이런 부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각 구간에서 요런 구간,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 얘네들의 기전력 3개를 합치면 다 0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한 삼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평형 삼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평형 삼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형 삼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A상에 대한 전압, B상에 대한 전압, C상에 대한 전압이 있다면 이것을 페이저로 표시하면 다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어느 구간에든지 간에 이것을 모두 합하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0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어느 구간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그 시간대에서 합을 해서 0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얘는 평형 삼상이 아니라 불평형 삼상이 되는 겁니다. 자, 평형 삼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A상의 전압을 기준으로 0도라고 하면 우리가 평형 삼상을 표현할 때 A상의 기준을 0도라고 하면 여기가 0도가 되겠죠.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얼마예요? 270도인데 270도는 마이너스 90도죠? 그렇게 되는 거 이해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0도인 부분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얘가 VA입니다. VA. 항상 그래요. 얘가 VA이고 그 크기가 V의 0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120도가 늦어요. 120도. 여기가 90도가 늦으니까 대략 뭐 이런 정도가 되면 얘가 120도가 늦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20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얘가 V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120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여기가 얼마예요? VC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시 얼마죠? 120도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삼상교류를 그림으로 그리면 자, 요런 것들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요런 것들도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냥 요렇게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게 삼상교류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요 각이나 요 각이 같죠? 360도를 3등분 했기 때문에 다 120도씩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세 개의 합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보려면 이렇게 보면 되죠. 평형사변형을 그리고요. 벡터 합을 해봅니다. 벡터 합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벡터 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니까 결국 합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평형 삼상을 그릴 때는 우리는 이제 벡터 합에 대해서 0이 되는 그런 형태의 벡터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벡터를 그리면 삼상교류의 벡터는 모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든지 또는 자, 델타 결선의 벡터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든지 이게 삼상에 대한 벡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개념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상교류를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발전기에 보면 발전기를 잠깐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발전기를 보면은 발전기는 지금 여기에 보면 권선이 몇 개가 있죠? 권선이 3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코일이 이렇게 감겨 가지고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류가 나오는 거,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코일이 몇 가닥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코일이 3개가 있고 전선은 몇 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오죠. 그렇죠. 6개가 나옵니다. 전선이 6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전류가 나오는 거, 여기도 전류가 나오는 거 이게 들어가 있겠죠?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전류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군요. 그럼 여기는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여기는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 나오는 부분 한번 구분 한번 지어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점 찍힌 거 보입니까? 점 찍힌 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류가 나오는 부분을 얘기할 때 여기 점을 찍거든요. 여기 점을 찍거든요. 여기 점을 찍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 가닥, 요렇게 한 가닥, 요렇게 한 가닥이 묶어집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하로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게 델타 결선이냐 Y 결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3개를 이렇게 묶으면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중성선이 나오면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무슨 연결이 되냐면 Y 연결이 되는 겁니다. 중성선이 안 나오고 2개 묶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연결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델타 연결이 되는 겁니다. 2개. 그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6가닥이라고 하는 이 전선이 있거든요. 이 가닥.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Y로 묶을 수도 있고 델타로 묶을 수도 있다. 그래서 2가지 결선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Y 연결이다. 그러니까 아까 코일이 이렇게 있었죠. 코일이 이렇게 있었고 코일이 이렇게 있었고 코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에 여기가 나오는 것, 여기가 나오는 것, 여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 3개를 묶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 3개가 여기에 묶이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무슨 연결이 된다? Y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Y 연결했을 때의 특징이 나오죠. Y 연결했을 때의 특징은 무슨 특징이냐면 여기에 전압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여기에 전압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여기에 전압이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여기에 전압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이거는 이제 코일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래서 코일 하나에 걸리는 전압, 즉 여기가 뭐가 되냐면 중성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중성점이 됩니다. 이런 중성점과 요 사이의 전압,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전압이라고 불러요. 상전압.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 2개의 전압이 합쳐지는 거죠. 상전압과 상전압이 합쳐져서 요 사이의 전압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선이잖아요. 여기도 선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전압을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이다. 그래서 선간 전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상전압이 클까요? 여기에 있는 선간 전압이 클까요? 어느 게 클까요? 당연히 선간 전압이 크겠죠. 요거 2개 합친 것이 요 전압이 되는 거니까 선간 전압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VA보다는 얼마나 큰가? 루트 3배가 큽니다. 그리고 위상은 30도가 앞섭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삼상교류에서 그걸 모르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증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요게 상전압이고요. 여기에 요게 상전압이잖아요. 여기에 상전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간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전압과 이 전압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마이너스 되거든요.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 Y결선에서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에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되려면 반대로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더하는 거예요. 여기 합이 되려면 요 2개 사이에 합이 되려면 요거 반대 방향으로 더해야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더해줍니다.
뭐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따라서 결국 이제 요 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더해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 더해줘서 얘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요건 이제 평형 4변형의 법칙에서 나오거든요. 30도가 돼요. 왜 30도가 되느냐? 여기가 120도거든요. 요 사이가 120도죠.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절반을 가르거든요. 요 120도의 절반을 가릅니다. 60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형 4변형이 되면 요 각도는 다시 절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30도가 되는 거예요. 120, 60, 30. 그랬을 때에 루트 3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여기에 밑변이 되죠. 요 빗변에 대한 직각의 밑변. 밑변이니까 코사인 30도가 되죠. 코사인 30도가 되잖아요. 그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2배를 해주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몇 배가 된다? 루트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는 루트 300 크면서 30도 앞서 있죠. 0도에서 30도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Y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얘가 무슨 전압이라고 그랬어요? 선간전압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요거 뭐예요? 상전압보다 얼마나 커요? 루트 300 크면서 30도 앞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죠. 그러나 전류는 변함이 없죠. 전류는 Y결선에서 전류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같은 길이잖아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길이 똑같죠. 그러니까 상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는 그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Y결선에서 이런 경우가 된다. 델타 결선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델타 결선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걸 기억할까요?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얘가 델타 결선인데요. 어떤 걸 기억할까요? 그렇죠. 전압은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잖아요. 병렬이니까.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은 똑같아요. 전압은.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은 똑같은데 잘 보세요. 이렇게 가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돕니다. 이게 델타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두 전류의 합이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1이라고 하는 이 전류는 여기에 있는 IA라는 전류하고 여기에 있는 IC라는 전류를 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 방향이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IC가 된다.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I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가 상전류고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가 선전류라면 여기서 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과 이것의 합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커요? 선전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벡터도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이제 전압의 벡터도가 아니라 전류의 벡터도죠. 그래서 이것과 IC인데 마이너스 IC의 합을 하면 이게 이제 I1이 되는데 이 각도가 30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수직 2등분선 그리게 되면 2등분선이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코사인의 30도에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배가 되고 전류는 위상이 30도 늦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Y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선간전압과 상전압에 대한 위상차가 30도 생기고 델타는 선전류하고 상전류의 위상차가 30도 생기는 거죠. 상전류와 상전압 아시겠죠? 선간전압과 선전류 각각의 Y델타에서는 30도 위상차가 생기는데 얘는 플러스 30도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0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알겠죠? 선으로 가면 위상이 늦어지는 겁니다. 선으로 가면 위상이 빨라지는 겁니다. 이 빨라지는 것은 무엇의 위상? 전압의 위상이죠. 델타 결선에서는 뭐의 위상? 전류의 위상이죠. 이렇게 위상차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중에 변압기 이야기할 때 변압기에서도 Y결선이나 델타 결선 변압기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30도 변이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에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변이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델타 결선에서는 지금처럼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의 크기는 같은데 반해서 여기에 보면 상전류가 있으면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00 크면서 30도 위상이 뒤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삼상교류를 해석하는 어떤 내용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삼상교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Y결선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Y결선입니다. 자, Y결선에서 각상의 전압이 100입니다. 그럼 성간전압은 얼마나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Y결선이기 때문에 전류는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Y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Y의 모양을 생각해 보면 이 전류는 똑같겠죠. 그렇지만 당연히 여기 선 사이의 전압은 중성선 사이의 이 상전압보다는 얼마가 커요? 루트 3배가 크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루트 3배만 알면 100의 루트 3이 돼서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봅니다. 여기에 한 상의 임피던스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무슨 임피던스입니까? 한 상의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한 상의 임피던스는 8 플러스 j2의 6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임피던스가 3개가 여기도 8 플러스 j2의 6이 되겠고, 여기도 8 플러스 j2의 6이 되겠고, 여기도 8 플러스 j2의 6이 되는 거죠. 이런 임피던스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여기에 전압을 200V 선간에 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뭘 물어봤죠? 선전류를 물어봤죠? 선전류. 따라서 우리는 Y결선이니까 Y결선은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선전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선전류. 선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선전류는 상전류하고 똑같죠? 이 선전류는 결국 뭐하고 똑같다? 상전류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IL은 뭐하고 똑같아요? IP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IP는 어떻게 됩니까? VP를 ZP로 나눠주면 돼요. 일상의 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이제 ZP잖아요. 일상이니까. 이해됩니까?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전압이 한 상의 전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선간전압이라고 얘기했죠. VL입니다. 따라서 VP로 이야기하려면 그 200V라든 전압을 뭘로 나눠줘야 되겠죠? 루트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상의 임피던스는 8 플러스 J의 6이죠.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그냥 누르면 돼요. 그러면 11.5 나옵니다. 각도 나오는데 역률 구할 때 이 각도 사용하면 돼요. 역률 구할 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류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런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같다는 것은 Y결선에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델타 결선이 되면 달라지겠죠. 델타 결선이 되면 달라질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델타 결선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부하에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Y 부하가 아니라 무슨 부하? 델타 부하. 델타 부하라면 동일하게 구하면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면 돼요. 한 상에 대한 이야기, 한 상에 대한 뭐가 되죠? 전압. 그런데 델타 결선이 되면 이 전압이 얼마로 바뀝니까?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을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는 그대로 가겠죠? 한 상이니까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0A가 나오나요? 얘가 10이니까 얘가 200이니까 20A가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상전류가 되고 선전류를 구하면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선전류를 구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몇 배가 된다? 루트 3배가 된다. 그러니까 20의 루트 3A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돼야 되죠? 예. 우리는 한 상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걸 해석할 때 뭐 다르게 구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구하면 그림을 그려서 구해도 되지만 한 상의 값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변환해 주면 돼요. 성간으로 변환하는 뭐 이런 변환하는 과정만 거치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한 상을 구하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3상을 구할 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 한 상을 구하라. 자, 지금 이런 3상 회로에서 Y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Y결선에 얘가 각상이니까요. 한 상의 임피던스가 되겠죠. 얘는 상 임피던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하 전류가 이만큼 흘러요. Y결선이니까 부하 전류인데 얘는 Y결선이니까 IL과 IP가 같은 겁니다.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같아서 얼마가 되죠? 얘가 10A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됩니까?
그랬을 때 선간전압을 물어봅니다. 그럼 선간전압을 구하려면 먼저 뭐부터 구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한상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한상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VP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한상에다가 전류 한상의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임피던스 한상의 값은 16에 j 의 12입니다. 이거 20이거든요. 거기에다가 10A가 한상에 흐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죠? 그 크기를 구해보면 200V가 나옵니다. 자, 한상이 200V면 우리는 여기서 Y는 뭘 구하라 그랬어요? 선간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선간이라고 하는 것은 Y결선에서 루트 3배의 한상의 전압이 된다. 따라서 루트 3배에다가 2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답이네요. 그거 계산해보면 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전류를 구하던, 전압을 구하던, 임피던스를 구하던 삼상교류를 해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뭘 구하면 돼요? 한상의 값을 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환산하면 된다. 선간을 구할 때 환산하면 된다. 자,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Y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이 루트 3배 크다. 전류는 같다.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은 같다. 선전류가 루트 3배 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이런 내용들이 쉽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델타 결선이든 Y 결선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대부분 이런 문제 다 풀죠. 이런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많이 봤던 문제 아닙니까?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가 이러한 선간전압이라고 얘기했지만 부하를 델타 접속했기 때문에 이 선간전압 V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VP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00V입니다. 얘가 뭐기 때문에? 델타기 때문에. 거기에 이러한 임피던스가 있죠. 임피던스가 우리가 이제 뭐 3 플러스 J의 4 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5에 45도라고 임피던스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얘는 이제 송전선에 이런 부하를 델타 접속했다. 이러한 부하를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델타가 되려면 이런 것이 몇 개가 있겠어요?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한상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이러한 부하를 델타 접속했다. 3개를 델타 접속하는 거죠. 1개를 델타 접속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얘가 한상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한상의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상의 임피던스가 주어지고 한상의 전압이 주어지면 우리는 한상의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상의 전류는 어떻게 해요? 한상의 임피던스분의 한상의 전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의 한상의 전압은 100V라고 그랬고 한상의 임피던스는 5에 몇 도죠? 45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20에 20에 마이너스 45도죠.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돼요. 마이너스 45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20A가 나오죠. 20A가 나왔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상전류가 되죠. 그래서 선전류가 되면요. 선전류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선전류는 상전류의 몇 배가 됩니까?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30도 늦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0이라면 20에 루트 3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45도에 마이너스 3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전류까지 늦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각도는 의미가 없고요. 뭐만 구하는 겁니까? 이 크기만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20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20 루트 3이 되겠죠. 그렇게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삼상교류를 잘하는 방법은 한상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몇 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고요. 여기서 저항 3개를 델타 연결했고 그 사이에 선간전압을 V를 연결했을 때 선전류를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한상의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요 아래 걸리는 전압은 요 V가 되겠죠. 그래서 한상의 전류를 구하면 아래 걸리는 전압이 V가 됩니다. 요게 한상의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가 될까요? 선전류가 되죠. 따라서 선전류는 바로 그 한상의 전류의 몇 배를 하면 돼요? 루트 3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R분의 루트 3V가 되는 이러한 답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선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가 되겠죠. 무조건 어떻게 해라? 한상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환산해라.
선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선간으로 환산하든지 선으로 환산하든지 이것은 결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얘를 델타 결선할 것이냐 얘를 y 결선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이게 아무리 복잡해도 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더 봐요. 여기는 한 상의 임피던스가 이만큼 주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자, 거기에 전압을 100V를 가했죠. 잘 봐요. 잘 봐요. 100V를 가했죠. 그러면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 100일 거고 한 상의 임피던스가 12-J의 16입니다. 자, 얘는 콘덴서잖아요. 따라서 여기 한 상의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12, 자, 어떻게 되죠? 12-J의 얼마? 16이 되겠죠. 요게 한 상의 임피던스입니다. 그 한 상의 여기 전압이 얼마가 될까요? 얘가 100이죠. 100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자, 한 상의 전류가 나오는데요. 크기만 구하면 이렇게 되죠. 각도는 의미 없습니다. 각도는 의미 없고 크기만 구하면 얘가 무슨 전류다? 상전류다. 한 상의 전류가 됩니다.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를 구하라. 여기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요 전류에다 몇 배를 하면 돼요? 요 전류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걔가 무슨 전류가 된다? 선전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5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 자, 물론 이제 여기 전력 구하는 얘기 또 나옵니다. 이런 문제에서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그것도 간단하죠. 한 상의 전력을 구해서 몇 배 하면 됩니까? 3상이니까. 3배 하면 되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와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볼트 암페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각기 이것들은 한 상을 구해가지고 3배를 해주는데요. 얘도 한 상을 구해서 3배 하고 얘도 한 상을 구해서 몇 배? 3상이니까 3배가. 잘 보세요. 저항이 여기 있다면 여기서 전력이 생기겠죠. 여기서 전력이 생기겠죠. 여기서도 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 동일하게 얼마입니까? 12잖아요. 동일하게 12잖아요. 다 똑같다면 이거 하나 구해가지고 몇 배 해주면 돼요? 요거 하니까 총 몇 배? 3배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한 상만 보면 이렇게 봐서 이렇게 얘기되면 한 상만 보면 무슨 연결이죠? R과 X의 직렬 연결이잖아요. 거기에 전압을 V를 가한 거잖아요. 여기에 V를 가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 상만 보면 RX 직렬 연결이 되어질 것이고 그 RX 직렬 연결에 대한 우리 전력값 구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죠? R제곱에 X제곱에 한 상의 제곱에 R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앞에서 교류전력 배웠던 거 그거 그대로입니다. 4장에 있죠. 교류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상의 값을 구했으니까 몇 배를 해주면 돼요? 3배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해도 돼요. 어떻게 구해도 이렇게 계산이 돼요. 물론 이제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를 구해가지고 한 상의 전류 I 자승이 R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에 몇 배를 해요? 3배를 해도 돼요. 어떻게 구해도 돼요. 상전류를 구해가지고 I 자승 R을 해서 한 상의 전력에 3배를 하든지 지금처럼 공식에 물론 이거 그대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이제 전류값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식에다가 3배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이 얼마입니까? 12죠. 제곱. 리액턴스가 얼마입니까? 16이죠. 제곱. 전압은 상전압이죠. 100이죠. 제곱. 저항이 얼마입니까? 10이죠. 이렇게 하면 한 상의 값이 나왔거든요. 이 한 상의 값에 몇 배? 3배를 하면 걔가 뭐가 된다? 3상 전력이 된다. 이거는 델타 결선이든 Y 결선이든 아무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3상의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한 상의 전력에 몇 배를 한다? 3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배웠을 때 단상 전력을 배웠잖아요. 단상 전력을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합니까? P는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했죠. 자, 요게 한 상입니다. 한 상. 한 상이에요. 여기도 한 상이에요. 그래서 P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몇 배 해주면 돼요? 3상이면? 3상이면 몇 배 해줘요? 3배를 합니다. 3배. 그러면 우리가 이게 3상 전력, 델타든 Y든 동일하게 3상 전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죠? 자, 무엇이든 간에 삼상교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일상의 값, 한상의 값을 구해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귀에 못 박히게 얘기합니다. 한상의 값을 구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삼상으로 환산하라.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이 결국은 루트 300, VL, IL,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